KF-21 전투기 1427차 비행 완료. 그런데 MPS 실전 결과 폭로, 186차 비행, KF-21 4대가 중국 전투기 70대 격추. 한국 공군 잘못 건들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강원도 강릉 공군기지에 배치돼 유사시 초기 공대공 대응에 투입될 전망이다. 15일 당국에 따르면 공군은 오는 2026년 실전 배치가 시작될 KF-21을 강릉 공군기지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KF-21 전투기는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한민국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릉기지는 현재 F5 기종을 운용하고 있는데 KF-21을 강릉에 배치하는 것은 F5가 현재 공군에서 맡는 역할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F5는 도입 40년이 넘은 노후 기종이지만 다른 첨단 항공기와 비교해 비행 준비에 드는 시간이 짧아 신속한 이륙과 공중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북한과 가까운 강릉에 배치하고 있다. KF-21의 블록 1 물량은 공대지를 제외하고 공대공 무장이 장착 가능한 상태로 실전 배치할 예정이라. 남부의 후방 지역에 배치하면 유사시 KF-21의 공대공 역량을 즉각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KF-21을 공군의 전방기지 중 하나인 강릉에 배치하고 공대공 임무를 부여하면 북한 항공 전력의 공중 도발에 초기 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서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F-21에 대해 올해 20대, 내년 20대 등 20+20 방식의 양산계약 체결을 결정했다. 통상 1개 전투비행대대를 전투기 20대로 구성하는 공군 전례를 따르면 KF-21 2개 대대가 순차적으로 강릉에 배치될 전망이다. 현재 강릉에 주둔하는 F5 전력은 또 다른 F5 운용기지인 경기도 수원 공군기지로 이전해 퇴역 전까지 기존 임무를 이어갈 수 있다. 강릉기지에 KF-21을 배치한다면 KF-21가 전장 16.9m 전폭 11.2m로 전장 14.5m 전폭 8.1m의 소형 경량 전술기인 F5보다 기체가 큰 만큼 경납고 등을 넓히는 공사 작업이 필요하다. 공사 기간에는 강릉의 조종 정비 인원이 주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지 운영과 유지를 위한 최소 인원만 남게 될 수 있고, 이 경우 현재 준장이 맞는 비행단장의 계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KF-21은 2016년 체계 개발이 개시된 최초의 국산 전투기로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에 성공해 이후 시험 비행을 지속하면서 성능을 확인하고 있다. KF-21은 지난 8일 서해 상공에서 현존 최고로 평가되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000 실사격에 성공했다. 이 사설, 무기 수출도 국회 통제, 방산 강국 무너뜨릴 작정인가. 무기 수출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해 당론 추진하기로 한 이 법안은 정부가 방산물자 수출을 허가하기 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비공개 심의를 거쳐 30일 내에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의 안보정책과 기업 방산 수출까지 정략에 휘둘릴 판이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나 괄목할 성장세를 보이는 K방산을 죽일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국내 일관 제조 시스템이 정착된 K방산의 주요 경쟁력 중 하나는 신속한 공급력이다. 동유럽, 중동 등 안보 강화가 시급한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것도 이런 강점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 동의를 거치면 계약과 공급 시점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30일 내라는 단서를 달아 문제될 게 없다고 하지만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인하겠다는 말도 아닐 것이다. 도중에 방산 수출 협상 비밀 내용과 전략이 노출될 수 있고 득을 보는 건 경쟁국이다. 민주당은 무기를 수출한 국가의 상대국과 관계가 악화돼도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입법 이유로 꼽았다. 이 논리대로라면 러시아의 패권주의와 마주하는 동유럽 수출이 발목 잡힐 가능성이 크다. 중국 견제 목적으로 방산 규모를 늘리며 한국 장갑차를 사들이는 호주에도 수출을 못할 판이다. 우리와 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한 나라에 한해 예외를 뒀지만 미국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허울 뿐이다.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과 같은 권한을 우리 국회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의 의회 승인은 품목별로 특정 규모 이상으로 한정돼 있다. 대량 살상무기, WMD, 개발 가능성이 있는 테러단체와 그 지원국의 관련 물자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게 주목적인 미국의 수출통제법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K방산 수출은 지난해 140억 달러에 달했고 올해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비약적 성장을 하며 10대 방산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품목도 전차, 장갑차, 자주포, 미사일, 함정, 고등훈련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출 대상국도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로 뻗어가고 미국, 영국, 캐나다 시장도 두드리면서 대표 수출 품목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이 이런 기세에 날개를 달아주지 못할 망정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어렵게 이룬 방산 강국을 무너뜨릴 작정이 아니라면 폭주를 멈추기 바란다. 3. 북, 미 대선 투표 6시간 전 미사일 도발, 군 현무 천공 맞대응. 북한이 미국 대선 본투표를 약 6시간 앞둔 5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발사했다.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한 이후 닷새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30분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수8을 포착했다며 이들 미사일은 약 400km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최소 7발이며 최고 고도 약 100km를 기록했다고 공개했다. 합참 관계자는 포착된 여러 재원을 고려할 때 600mm 대구경 방사포로 추정된다며 600mm 방사포를 기존엔 평양에서 북쪽으로 쐈지만 오늘은 남쪽과 가까운 사리원에서 쐈는데 사리원에서 쏘면 한반도 남해안까지 거의 다 사정권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기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사리원은 평양에서 남쪽으로 약 70km, 서울과는 직선거리로 약 150km 떨어져 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통상 발사하던 지역이 아니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T1을 가동해 임의위 지역에 가서 발사했다면서 이는 남측에 대한 기습적인 전술핵 공격이 가능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군 당국자는 닷새 전 ICBM 발사가 미국 대선을 겨냥한 도발이라면 오늘 SRBM 발사는 한반도 역시 위협의 사정권에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실시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 부부장은 미일 한, 미국 일본 한국, 이 우리 국가의 문전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벌였다며 우리의 최신형 전략무기 시험에 대한 대응 경고라는 명목하에 미국 전략폭격기 B-1B를 위시한 다종의 3국 전투기들이 투입됐는데 이는 우리의 핵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해주는 또 하나의 완벽한 증명사례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미일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신형 ICBM 화성 19형 발사에 대응해 3국 연합공중훈련을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새 행정부의 바이든 정부와는 다른 대북 접근법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군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에 빠르면 6일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계열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천공 발사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2022년 10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현무 2계열 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시 한미연합으로 에이테크스, ATACMS, 지대지 미사일도 함께 쐈다. 4. 북 미사일 발사는 정당한 조치. 미국 대선 결과 신경 안 써.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도발에 대응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 러시아 군사 밀착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다. 2024 미국 대선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고 선을 그었다. 5일 현지 시간 러시아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 북한의 자체 방어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발사를 방어적 권리로 규정하고 용인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만 북러 군사 밀착 비판은 일축했다. 루덴코 차관은 지난해 6월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북러 조약을 언급하며 군사동맹 구성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국은 이 지역,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 무기를 쏟아붓고 핵을 포함한 최신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다며 북한 러시아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정당화했다. 다만 서방 및 한국 정부는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담은 북러 조약이 사실상 양국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격상시켰다고 보고 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1일 러시아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북러 조약 상호 군사 지원 조항을 논의했냐는 질문에 루덴코 차관은 상호 관심 있는 모든 문제를 논의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루덴코 차관은 최 외무상과 라브로프 장관 회담이 북러 조약 체결 이후 처음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합의한 모든 문제가 논의됐기 때문에 전략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평양을 출발했던 최 외무상의 방러 일정이 이날 종료된다고 루덴코 차관은 설명했다. 한편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11호 미국 대선 결과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미국 행정부에 대해 러시아 정책 기조가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 정부가 자국의 우호적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돕기 위해 미국 사회에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